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동환 고양시장 당선인의 고양시 앞으로의 미래 계획을 말씀한 것을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하면서 고양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 경기일보 오준열 기자가 인터뷰한 것입니다. 6.1 선택 이동환 고양시장 당선인 해가지고 도시계획 전문성 살려 글로벌 경제 특구 실현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보시면 기사 내용을 보시면 위에는 당선인의 이제 인사말이고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도시 계획 전문가라는 점이 고양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 당선인의 역시 덕양구는 재개발 일사 신도시는 재건축과 시민의 발인 지하철 등 광역 교통망 확충 및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현안을 짚어 약속드린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당선된 듯 하다면서 취임 후 시장 직속으로 도시 재생 정비 기구를 설립하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고양시 조례를 개정해 약속 드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도시 재생 정비구를 설립하고 또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고양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이제 수월하게 이러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가겠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 고양 특례시는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 일산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뒤에 내용을 보시면 고양 특례시의 가장 큰 현안, 요거는 어떤 것인가?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출퇴근 교통 문제, 그렇죠. 제일 문제가 교통 문제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요거는 요즘에 이제 불거진 얘기죠. 그리고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제일 크게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가 교통이고, 둘째가 재개발, 재건축, 셋째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 문제도 자연 해결이 뒤따를 것이고, 또 주거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통 문제를 보게 되면 교통 문제는 공약한 바와 같이 지하철 3호선, 9호선, 경의중앙선, 신분당선 등 연장이나 연결, 확충 혹은 확대를 추진하거나 확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공약을 보면 3호선 직행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또 9호선도 일산으로 연결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경의중앙선 이것도 이제 제일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신분당선이 지금 이거를 일산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얘기죠. 3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을 통해 글로벌 대기업 및 첨단 기업을 유치를 각각 해결책으로 보고 이를 포함한 대표 공약을 내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가 문제가 이제 이거죠. 일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열기가 뜨겁다. 시장 취임 후 바로 추진할 정책은, 이 정책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장 직속으로 도시재생정비기구를 설립해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고양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 지자체에서는
그 각 지자체의 조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 맞춤형으로 고양시의 신도시는 재건축, 리모델링, 원도심에 대해서는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일산, 원당, 능공,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경우 19개 지역 가운데 12개가 고양시청에 의해 재척되거나 중단됐다. 근데 이제 과거에도 여기 고양시는 사실은 너무나 이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각 그 구도심 측이. 근데 왜 이런 곳을 이렇게 그 재개발을 막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물론 뭐 나름대로의 문제는 있었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을 그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얘기고요. 국회에서 1기 신도시 그 재정비 특별법이 제정되면 시의회와 적극 협조해 신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재건축의 절차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도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적용해서 주민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라는 얘기죠. 아무래도 이제 용적률 같은 것이 높아지면 그 부담이 좀 적어지겠죠.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정제 자립도만 보더라도 민주당 12년 동안 60.4%에서 32.8%로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고양시 이 경제 자립도가 지금 성장해도 힘들 판인데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 이게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으로 만들어서 많은 기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유치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겠지요. 그리고 이제 이 교통인데요. 신분당선 일산 연장, 9호선 급행 열차를 하고 일산 연결, 이 9호선을 일산으로 해서 급행으로 일산으로 연결한다. 3호선 및 경의중앙선 급행 추진, 요게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신분당선이 원래 이제 이 삼송까지 오게 된다. 아직 그것도 타당성에서 예타에서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걸 다시 추진하겠다는 얘기고, 이것을 이제 일산으로 끌어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호선 또 이것을 급행으로 해서 일산으로 연결을 하겠다. 3호선, 경의중앙선 급행 추진 등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죠. 어려운 부분이지만 쉬운 부분일 수도 있다. 현재 고양시는 자족 기능이 떨어져 서울 등지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많고 광역도시 교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택지지구 등 많이 개발돼 교통 문제가 큰 현안이다. 여당 시장에서 계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앙정부, 서울시 등과 협력해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호흡이 잘 맞으면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도시라기보다 서울의 배드타운 이미지가 강하다는 해법. 그렇죠. 16년 전, 오래됐네 벌써. 16년 전 미 시사주간 뉴스워크가 고양시를 미래가 기대되는 세계 10대 도시로 선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때에 머물러 있다. 약 300만 평 규모 일산 테크노밸리, 관광문화단지, 방송영상밸리, 대공역세권, 창녕 자족용지 약 150만 평, 또 JDS, 장항, 대화, 송포, 송산 등 지구 포함해서 대표적인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고양 특례시를 글로벌 경제 특구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일산 테크노밸리와 이 관광문화, 이게 경기도 문화 정이 이제 이 짝이 일산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CJ 라이브 시티라든가 또 이 IP 융박 클러스터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삼킨텍스. 그리고 이제 이 JDS라는 것은 그 장항동 이 대화동 일대와 이 가자 송포 이 일대를 이제 개발하겠다고 공공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이제 이러한 부분을 경제 특구로 만들어서 많은 기업을 쉽게 유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첨단 기업 유치와 국제학교 메디컬 리조트, 문화관광 및 랜드마크가 되는 국제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 미래가 기대되는 세계 10대 도시를 실현시킬 계기다. 이런 그 포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가 좋아할 부분이죠. 초중고 아침 급식 공약. 이제 이 초중고등학교를 아침까지 그 급식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또 최근 몇 년 동안 집안 치마, 송수관 파열 사고 등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한다. 이러한 부분이죠. 지금 고양시가 이제 한 30년 가까이 되니까 이 온수배관이 자주 터집니다. 기반 치마와 같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보강을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을 보시게 되면 30년이 지난 상수도관과 온수배관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최근 수년간 잇따라 집안 치마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 30년 넘는 상하수도 관 및 온수배관 등 조기 교체 및 전방위적인 정밀 안전 진단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건축물 준공 시기와 지하 시설물 이런 모든 것들을 빨리 이제 이 재점검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막겠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 원창 폐차장이 이제 문제가 한참 전에 일어나고 있었죠. 이 부분이 사실은 작년인가 이때 불이 나가지고 많은 그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 부분이 이제 원래는 그 지역 조합 설립 주택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빨리 그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20년 8월 덕이동 원창 폐차장 화재가 이틀째 지속되면서 검은 연기와 냄새가 인근 덕이동 아파트로 퍼져서 시민들의 큰 피해를 받은 바 있다. 평소 그 폐차장 분진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화재까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게다가 개발 문제도 엮여 있는 것으로 한다. 이거는 이제 지역 그 조합이죠. 여기가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진척이 없는 상황이죠. 파악하기로 파주시와 접한 지역으로 파주시 지역과 고양시 원창 폐차장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 일원에 2천여 그 조합원을 모집했고 또 도시개발 사업 또는 지구단위 계획 사업을 수년 전부터 준비 중인 것으로 들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고양시는 작년 말 2035년 목표 연도로 하는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은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취임하면서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고 지역 주택 조합원과 기존의 기업들이 서로 상생하며 파주시와 고양시가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시장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인수위 구성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영. 이게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인수위는 지금까지 저희 공약들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지방자치법과 고양시 조례에 따라 인수위는 15명 이내로 정책 공약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상근하며 실무까지 할 수 있는 소수 인원으로 구성하겠다. 분야별 다수의 전문가를 위촉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인수위 및 자문위원 구성은 대변인을 통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 구성 이후에 70여 개 세부 공약을 중심으로 시정 과제를 선정 및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 고양시 주민들은 잘 습득을 좀 해 두었다가 어떻게 고양시가 발전이 되어 갈 것인지 가늠하면서 생활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제일 큰 현안은 어떤 방법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인가가 제일 문제고요. 두 번째는 교통 문제를 어떻게 좀 더 편리하게 더 빨리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제일 문제고, 또 이제 이 오래된 일기 신도시 재개발, 또 재건축, 또 리모델링, 이러한 것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움직여질 것인가, 이것이 제일 큰 현안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고양시 앞으로의 미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간략적으로 나온 기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이 고양시의 이 비전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제가 그때그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